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의 모든 기술자분들의 든든한 동반자 설담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설 지식에 단단한 근거와 실용적인 정보를 더해줄 아주 유익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거 자료는 우리의 무기이자 방패 아니겠습니까? 설담연구소는 언제나 이로운 기술자를 위해 정확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알찬 콘텐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표준품셈에 새롭게 등장한 조경 분야의 따끈따끈한 신규품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건물 옥상 콘크리트 상부에 식재질을 조성하는 단가인데요. 이 품의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1위 대가까지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자재비는 정말 다양한 종류와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지정해서 단가를 만들면 설계 단가의 증감, 폭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재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자재를 적용하기 전에 단가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단가는 자재비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옥상 조경은 현장에서 공정 막바지에 몰아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수판 설치 작업이 겉보기에는 가벼워 보여도 전체 공정이 밀리면 방수층 보호부터 토양 반입 그리고 식재 일정까지 도미노처럼 흔들리게 되죠. 이 품은 바로 이런 옥상이나 콘크리트 상부의 인공 식재질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용 배수판을 설치하는 작업에 대한 것입니다. 배수판 규격은 0.5제곱미터 이하 기준에 적용되는 단가이니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 작업에는 배수판 절단과 설치, 이음부 맞댐 작업이 포함됩니다. 만약 방근층이나 여과층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수판만 깔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돈이 달라지는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음부 처리와 절단 손실입니다. 기계실 배수구 주변이나 파라펫 주변처럼 돌출부가 많을수록 배수판 절단이 늘어나고 작업 생산성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견적은 품셈 기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여건이 정말 까다롭고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생산성, 보정 근거를 사진이나 평면도로 함께 남겨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건설 기술자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수량 산출서와 정산을 위해서는 모든 단위를 통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품셈에 나와 있는 일일 시공량인 210제곱미터를 1제곱미터로 변경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품에도 똑같이 변경해서 적용해야 정확한 단가를 산출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제품을 자세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인공식재질 배수판 설치의 일일 시공량은 조경공 2명, 보통 인부 1명을 투입해서 210제곱미터를 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위 대가를 만들려면 이 일일 시공량을 1제곱미터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일일 시공량 210을 품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조경공은 2명 나누기 210제곱미터, 즉 0.0095인이 됩니다. 보통 인부는 1명 나누기 210제곱미터로 0.0048인이 나오게 됩니다. 1위 대가에 적용할 때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만들어서 적용하며 이 내용은 품셈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이 방법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품의 내용 중에는 방근층과 여과층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누가 물어봐도 막힘없이 답할 수 있는 멋진 건설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기 전에는 정확히 몰랐지만 알고자 노력하니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건설 기술자는 언제나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먼저 방근층이란 말 그대로 식물의 뿌리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 층입니다. 옥상 인공식재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근층의 역할은 식물 뿌리가 자라면서 방수층을 뚫고 내려가는 것을 차단해서 방수층 손상을 방지하고 치명적인 누수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설치 위치는 보통 방수층 바로 위, 배수판 아래에 위치하거나 때로는 배수판과 일체형으로 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근층이 없거나 시공이 불량하면 몇 년 뒤에 누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유지관리 단계에서 가장 큰 하자, 원인이 되기도 하죠. 방근층은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방근층이 누락된 도면도 많고 발주자가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설계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락된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곤 합니다. 다음으로 여과층이란 물은 잘 통과시키면서도 흙은 막아주는 층입니다. 배수 기능을 살려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죠. 토양의 미세 입자가 배수판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판이 막히는 것을 막아서 장기적인 배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여과층을 두는 것입니다. 여과층이 없으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토사가 배수판의 구멍을 막아버려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식재 불량으로 이어지거나 뿌리가 썩고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 품에는 방근층과 여과층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별도로 계상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과 시방서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배수판 품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별도의 품으로 정리할지
이 기준을 처음에 명확하게 잡아두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옥상 조경은 겉으로 보이는 식재보다 사실 보이지 않는 이 방근층과 여과층이 전체 수명을 결정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방근층과 여과층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설계 검토는 물론이고 정산 협의, 그리고 하자 대응까지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이죠. 수량 산출 방법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평면도에서 인공식재지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산출해야 합니다. 이제 단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이미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단가를 만드는 시점이 2025년인지 2026년인지 2027년인지 확인하셔서 해당 연도의 시중노임 단가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2025년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보고 단가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적용하는 해당 연도의 시중노임 단가를 활용해주세요.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설계 1위대가 표를 확인해주세요. 1제곱미터당 2,977원이 산출됩니다. 이것은 자재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제가 자재비를 적용해서 만들어드리고 싶지만 자재의 단가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준 단가를 알려드리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자재비는 제외하고 설명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위대가의 재료비 항목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재 단가를 물가자료나 물가정보 또는 가격정보 외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자재 단가를 넣어서 합계를 구하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찾으시는 설계 단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협의가 완료된 자재를 적용해서 여러분만의 정확한 단가를 만들어 보세요. 건설 현장은 언제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일정은 늘 촉박하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기준을 먼저 세우고 모든 작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는 사람이 결국 비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방식대로 면적과 노무량만 정확하게 잡아두신다면 옥상 조경, 배수판 단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설담연구소를 방문해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유익한 건설 지식과 실무 팁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설담연구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건설 기술자로서의 성장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